2021년 제1회 산업안전 기사 시험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론 1번.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시켜본다. 역할연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역할연기법이니까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시키는 교육 방법이 역할연기법이에요. 이게 역할연기법이죠. 롤플레이닝, 역할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역할을 주어서 실제로 연기를 시켜본다. 이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롤플레이닝이 역할연기법이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일반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야간에 상승하는 생체 리듬은 물었습니다. 혈압이나 맥박수는 주간에 활동하니까 주간에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은 야간에 일을 하면 이거는 야간에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간에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혈액의 수분은 활동할 때 땀이 배출되죠. 그래서 땀이 배출될 때 수분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야간에 증가하고 주간에는 감소한다라고 대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번 하인리히 재구성 비율에서 1은 사망 또는 중상입니다. 29는 경상이에요. 그 다음에 300은 무상해를 뜻합니다. 29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비율을 물었으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보시면 돼요. 1대 29대 300이잖아요. 전체는 330건입니다. 330건 중에 29건은 몇 프로에 해당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두드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8.7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8.8이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4번 무제운동 3원칙이 아닌 것은 여기에 생략된 게 이념의 3원칙을 지금 묻는 거네요. 보기 보니까 이념의 3원칙은 종업원 전원이 참가해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재해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이념의 3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5번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정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한다. 지정된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이게 자유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분방. 이거는 수정 발언. 참여자에게는 동일한 횟수의 의견 제시 기회가 부여된다. 주제와 내용이 다르거나 잘못된 의견은 지적하여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옳게 나열된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지금 횟수 이런 것들은 관계없고요. 브레인스토밍 4원칙은 대량 발언을 유도하고요. 수정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평금지라 그래요. 비평금지. 남이 발언한 내용을 비판하지 않는다. 분위기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해라. 요 네 가지가 브레인스토밍 4원칙인데 여기에서는 맞게 설명된 거는 2번밖에 없고요. 3번, 4번은 이 4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태 중 라인 스텝은 혼합형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조직은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전 종업원의 안전 요원화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이 뭐냐 이런 말도 씁니다. 라인의 관리 감독자에게도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맞죠?
중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 씁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500명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규모 사업장에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스텝 방식을 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작업자의 적성 요인이 아닌 것. 적성 요인은 연령과 개인차는 적성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는 적성 요인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적성 요인에는 뭐 있느냐? 지능, 인간성, 흥미, 그 다음 직업 적성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적성 요인이다 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연령과 개인차는 적성 요인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정 대상 기계. 이 안전인정 대상 기계는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기계 설비 방호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롤러기 안전인정 대상입니다. 크레인 대상입니다. 동력식 수동 대표용 칼날 접촉 예방장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안전인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다 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9번 상황성 루발자의 재유발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만 재해를 유발하는 자죠.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심신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성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소질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질성 누발자에 해당하다. 누발자 유형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0번 재해로 인한 직접 비용이 8천만 원이라면 산재 보상비가 지급되었을 때 하인리히 방식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가 1대4예요. 그럼 제 총 손실액은 직접비가 8천만 원이라면 5배가 되겠죠.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지겠습니다. 11번 안전교육 중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되는 게 뭐냐? 반복해서 개인의 시행착오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익히는 게 바로 뭐냐면 기능입니다. 그래서 안전기능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12번 교육훈련기법 중 OJT는 일을 그만두고 별도의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집단 교육을 얘기하고요. 집단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외에서 교육하는 기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은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OJT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이러면 OJT다.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때는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특별 교재나 시설은 교육장에 설치해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수의 대상자니까 집단 교육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OJT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다음 13번 재조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재조사는요. 재예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이게 뭐예요? 재원인을 찾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죠.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한다. 맞는 말이죠. 재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한다 이러면 원인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원인을 밝혀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실시해서 그와 같은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한다 이러면 원인 안 나옵니다. 동종 유사재해 재발 방지, 원인, 결함을 찾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번 돈다이커의 시행착오설에 대한 학습원칙. 시행착오설에 대한 학습원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효과준, 연습이다.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연습의 법칙. 그러면 효과준, 연습. 효과준, 연습이니까 관계없는 거는 동일성의 원칙은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범위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나 몇 명 동시에 우리가 3개월 이상은 동시에 몇 명 발생하는 거냐면 2명 이상을 발생하면 돼요. 2명 이상. 그러니까 5명, 3명은 2명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종류의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부상자는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랍니다. 그러면 관계없는 거는 2번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는 중대재해방지법이 1월 27일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대재해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정의를 알고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을 잘 하셔야 되겠죠. 다음 1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안경 착용해라. 이거는 지시죠. 그럼 지시 표지잖아. 보안경 착용해라. 지시 표지를 얘기한다. 이거 뭐 외가 없죠. 다음 17번 보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산소 결핍 지역에서는 필히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착용 금지입니다. 산소 결핍이라면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때 산소 결핍 지역에 방독 마스크 착용 금지입니다. 호흡 못해요. 질식에 사망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차광용 보안경의 사용 구분에 따른 종류에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등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선반 작업과 같이 손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회전 작업입니다. 이 선반 작업은 회전 작업이에요. 회전 작업에 장갑을 착용하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죠. 장갑 착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야 맞고요. 기막에는 처음에는 저음만을 차단하는 제품부터 사용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음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이 기막에는요. 작업에 따라 저음만을 차단하는 제품부터 사용하거나 고음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작업에 따라 이렇게 되잖아요. 작업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용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1시간 이상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기 교육은 매 분기 3시간 이상이다. 맞는 말이고요. 일용 근로자를 제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은 1시간 이상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16시간. 그래서 표에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묻습니다. 다음
19번 집단에서의 인간관계 메커니즘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인간관계 메커니즘에는요. 동일화, 일체화, 모방, 암시, 커뮤니케이션, 공감, 뭐 역할 학습, 일체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열이나 강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잘 봐놔줘야 될 게 모방과 암시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방이라는 것은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려는 것이고요. 암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판단이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 요 두 가지가 단답형으로도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번 체의 빈도와 빈도는 빈도율, 도수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수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해의 강약도, 이거 강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합해서 집계하는 지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종합재해지수라 합니다. 종합재해지수라는 것은 루트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합재해지수가 답이 되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